계속해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LH 직원 지금까지 13명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LH 직원뿐 아니라 경기도 광명시, 이번에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예정지가 경기도 광명시흥 아니었습니까? 광명시 공무원들도 투기한 의혹, 3기 신도시 예정지 근처 지역에 땅을 샀다. 이 사실을 누가 발표했느냐 하면은 바로 광명시장이 했습니다. 광명시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습니다.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불법 형질 변경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 5명은 형질 변경 뒤에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장이 오늘 오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공무원 6명이 땅을 샀다. 예, 이렇게 알려졌는데 조금 전에 시흥시 공무원도 8명? 네. 그러면 14명이네요. 많죠. 사실 그게 끝일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지역별로 아마 단위별로 기관별로 다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업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불법적으로 투기한 거냐 밝혀내기는 어려운데 국민들의 이른바 도덕적인 기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기준 미비를 계속 지적하는 일이 있었고 사실은 이게 어떤 격차 때문에 근본적으로 벌어지는 거냐면 토지 보상의 기준 시점을 앞당기면 사실 이런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거나 이 지역을 지구로 지정해서 택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한 뒤에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이 그 지구로서 지정이 되는 데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이 나라에서 돈 들여서 명백하게 개발된다 하면 반년에서 1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나게 뛰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그런데 그 지구 지정일 그러니까 이 땅을 개발할 거야 선언하고 반년에서 1년 뒤에 오른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땅을 개발할 거야 선포하기 하루 전날 땅 산 사람도 그 막차만 타면은 반년에서 1년 안에 굉장한 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아예 입법 사항으로 토지 보상의 그 시점, 기준 시점 자체를 아예 선포할 때 그때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당기자는 법안 추진이 2007년에 있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 택지개발 촉진법에 관한 개정안인데 이게 2007년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를 했다가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국회가 제 할 일을 안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이렇게 비판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들이 주목하고 놀라실 일이 LH 직원들만 이랬겠느냐, 공무원들은 안 그랬을까? 그런데 그런 의문과 의심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도 광명시 공무원 6명,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 8명도 경기도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했다. 예, 이 정부는 25번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25번의 대책이 실패해서 집값을 끌어올렸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1급 이상 비서실장이나 뭐 수석이나 정책실장들이 37%가 다주택자였고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장관의 절반이 저희가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절반이 다주택자였어요. 그래서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지금 변창흠 장관을 임명할 때도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교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셨고 결국 3기 신도시를 만들게 된 원인 제공자가 이 정부다. 서울에 집값 잡겠다고 폭등한 집값을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집값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만들기로
2년 전부터 발표를 했고 그 개발 도면은 2년 전에도 과천 신도시께 유출됐고 2019년에도 고양 원흥 이 개발 도면이 유출됐습니다. 네. 그때도 국토부가 나서서 그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덮어줬다. 그거 기억납니다. 사실은 이번 LH 직원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여당 의원에게 그 문건이 공개가 됐던 거죠. 예. 유출이 됐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 지자체 공무원과 LH 직원들이 있었는데 처벌 당하는 것도 없고 그 빼돌려진 개발 정보를 가지고 그 고위공직자나 우리 사회의 이 고위직들이 친인척을 동원해서 이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고 이 LH의 보상과 직원들은 그거를 지난 15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기 신도시를 15개 줘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기 신도시를 15개 다 줬는데 서울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또 폭등을 하니까 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또 건설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 이 LH 보상과 직원들은 2기 신도시 15개를 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봤느냐. 수많은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들이 개발 정보를 빼내서 부동산 투기하는 걸 직접 목격했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흥 광명 같은 경우는 본인들 명의로 실명으로 또는 가까운 친인척 명의로 한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공개된 것이고 이거는 공기업 직원뿐 아니라 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공무원 또 국토부 공무원, 총리실 공무원, 청와대 공무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들까지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LH 직원 13명, 광명시 공무원 6명, 시흥시 공무원 8명 이렇게 나와 있지만 더 있지 않겠느냐.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정부합동조사단이 어떻게 발표를 할지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할 수사 그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LH 직원들 또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공무원 특히 LH 직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토지가 거래가 되고 어떻게 신도시가 지정되고 신도시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어떻게 오르게 되고 네.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바로 지금 국민 시청자분들이 분노하는 핵심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냥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 정보에 가깝고 대출을 받기 쉬운 나라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네. 공기업 공무원들은 너무 쉽게 투기에 가까운 뭐 그들은 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론은 수사 결과 나오겠지만 누가 봐도 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이걸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LH 관련한 그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리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같이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 예. 인터넷으로만 한 8,000분이 보고 계세요. 예. LH 공사 관련해서는 뭐 너무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오늘도 이 LH 안에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낮구나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직장인 블라인드 앱 예. 블라인드에 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오늘만 나온 것도 이렇습니다. 우리 사촌형 LH 들어갈 때 재산 한 푼도 없었는데 15년 만에 20억이 됐더라.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했을까? 이 형이 물론 열심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15년 동안 적어도 1년에 1억 원 이상을 모았다는 얘기인데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생활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글이 올라와서 네.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그래봤자 당신들 공부 못해서 여기 못 들어온 거 아니냐. 아이고. 우리는 공부 잘해서 여기에서 정년까지 뭐 소위 말해서 이거는 시쳇말로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꿀 빨다가 정년까지 계속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부자 될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열등감을 탓해라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얼마 전에 공영방송사 직원도 그런 글 비슷한 글을 올렸다가 그렇죠.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쓰면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저 내용인데 아이고.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질 거다.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하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는데 그 직종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감히 이 팽팽하고 엄중한 시국에 저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그 LH 내부를 알 수 있는 거죠. LH라는 공기업의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런 글을 물론 뭐 직원 개인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어제 제가 본 기사 가운데는 또 그런 글도 있었다면서요. LH 본사나 이런 데 와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도둑놈들 이렇게 네. 하니까 나는 29층에 있어서 니들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요. 밑에 와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해서는 28층이라고 28층이요. 써있더라고요. 예. 나는 사무실이 28층에 있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는 거죠. 농지 가지고 투기하지 말아라. 농민들 생명의 터전인데 당신들 여기서 돈 장난하지 말아라. 이런 목소리를 그런 수준으로 번역해서 읽고 있다면 내부의 온도차가 일반 국민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본부장님이 어쨌든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를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해오셨는데 예. LH라고 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어떤 분들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LH 어떤 곳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LH라고 하는 공기업이 어느 정도 그 LH를 다니는 직원들이 대접을 받고 있고 처우가 어떤지 또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LH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대한민국의 그 유일하게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특권을. 3대 특권. 3대 특권. 어떤 겁니까? 토지 강제 수용권. 토지 강제 수용권. 예. 이 수도권에 신도시를 지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시키라는 목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이 있습니다. 예. 토지 강제 수용권, 논밭이나 임야를 택지로 바꿀 수 있는 용도 변경권. 용도 변경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독점 개발권. 독점 개발권. 그린벨트나 논밭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는 LH공사밖에 할 수 없는 이런 3대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회사입니다. 이것이 이 주택 보급률이 50~60%이던 박정희 정권서부터 서울로 몰려드는 수많은 인구를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공공기관이고 그 개발 주택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공급기관인데 이 공급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집값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밭에다가 이 지금 드러난 것도 광명에 100만 원, 150만 원의 땅을 사서 그곳에다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면 30평 아파트가 2억이면 충분히 아파트를 공급하라고 그런 특권을 준 것인데 네. 이 특권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2억에 질 수 있는 아파트를 5억에 분양하고 6억에 분양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것이 분양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주변 아파트가 10억까지 오르니까 5, 6억이라도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만여 명이 되는 LH공사 직원들은 이런 신도시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존속할 수가 없고 그 직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오르게 해서 신도시를 자꾸 만들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일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불필요한 일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50~60%일 때는 수도권에다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었지만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수도권에 2기 신도시 네. 15개를 졌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지금 더 폭등을 해서 그랬더니 또 다시 3기 신도시 8개를 지정해가지고 또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과연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히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듣도록 이런 하죠. 문제에 예. 대해서 계속 LH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얼마나 폭리를 취했고 그런 공기업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가 됐다. 예. 지금 본부장님 말씀 LH가 토지강제 소유권, 용도 변경권, 독점 개발권 사실상 LH의 결정에 따라서 참 어느 곳에 땅을 산 사람들은 네.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네. 결과적으로 LH가 정권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 LH가 토지주택공사 예전 박정희 정권 때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눠졌던 것을 그걸 합친 것이다. 그걸 합친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주택복권 준비하고 쏘세요. 네. 그게 바로 주택공사가 했던 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응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 당첨돼서 집을 사게 되죠. 일요일에는 아마 주택복권 추첨 많은 분들이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주택공사의 후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그런 조직이 토지주택공사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 패러디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패러디물 만든 세대가 어떤 세대겠습니까? 주로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그 어느 세대보다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이 패러디물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예, 제가 또 본 기억에는 신직업군 표 뭐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저도 그건 봤거든요. 보셨죠? 네, 거의 뭐 신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LH가 LH가. 그런데 LH가 지금 1등급 판사 LH 직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참 글쎄요. 이걸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이번 1등급에 올라가 있는 판사 LH 직원 이번에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가장 비판받는 사람들인데 영장 늦게 나와서 급한 줄 몰랐다라고 말했던 게 판사였고 LH 직원들은 지금 국민들의 온도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저것과 무관하게 저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만 공기업의 연봉 순위에서 LH 직원들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거의 인천공항공사하고 LH, 마사회 이런 곳들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복지도 좋고 특히 LH의 경우에는 회사가 아무리 적자가 나도 상여급을 반드시 주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민간기업이라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회사가 적자면 월급도 깎을 판인데 여기는 상여금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번 사례에서 분노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간다 하면 사인해야 될 서류가 한 3, 40장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뭐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저희 회사 카드도 만드세요. 등등 요구사항이 많은데 한 장 냈다는 거죠. LH 단위입니다. 재직증명서 한 장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100억 원짜리 땅에 58억 원이 대출이면 이게 연이율 2%만 해도 1년 이자가 1억 원이 넘잖아요. 근데 1억 원 넘는 돈을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씩 부담한다고 해도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재산세 내가면서 1억 2천만 원 연이자를 부담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모든 합리적 의심을 모아볼 때 이건 투기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제 국회에 가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여전히 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특별한 근거 없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더 속상하게 만들고 오셔서 이게 이번 사태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참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LH 직원들이 지금 국민적 분노, 아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그 명언을 전혀 취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태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원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힘든 일이 있고 인생이 고달파도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글인데 LH 직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지금 국민적 공분을 전혀 잘못 읽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 공문을 잘못 읽은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조사를 해라고 그랬고 처음부터. 예. 그다음에 변창흠 장관은 그 비호하는 발언을 했고 또 변창흠 장관은 SH공사 3년을 거쳐서 LH공사 2년 사장을 하던 사람이 발탁돼서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자기들을 조사하고 있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될 때 조사를 하고 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있고 결국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뜻에서 이 또한 그냥 지나갈 것이다. 왜? 우리보다 홀등이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 얼마나 많은 이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높은 고위 공직자들을 과연 다 엄한 벌을 를 받게 하겠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고 있을 것이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러다가 여야가 이 공방만 하다가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잠잠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거랍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뭐 이번 사태도 분명히 지나가겠죠. 지나가긴 지나갈 텐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세계일보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세계일보가 오후 1시쯤에 기사를 쓴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패러디물을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영상물을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를 했네요. LH 사태에 분노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가 힘든 것이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해야 할 게임의 규칙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언론 인터뷰 또 했는데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수사단,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한 수사단을 출범시켜서 이번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오늘 정세균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대검찰청 차장 불러서 경찰청장 불러서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검찰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야권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사검사를 한 명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합동조사단에 파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어쨌든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 이런 측면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된다. 물론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공직자의 부패나 뇌물 혐의가 드러나면은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 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사법 처리 전 과정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일말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부패 씨앗조차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까지 한번 준비가 돼 있는데 들어볼까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에 수립해서 부패의 씨앗조차 원천 차단하는 전면적 쇄신을 꾀하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폐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고작 면직 조치 말고는 이들을 폐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가 투기의 탄탄대로를 닦아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국민 가슴에 천불, 만불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미 평론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심상정 의원께서 오랜만에 심상정다운 존재감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투기이익 환수가 쉽지 않다.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법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일단 내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일단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냐. 요 조건이 하나 충족이 돼야 되고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사용한 투기이냐. 1단계, 2단계, 3단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촉이 왔다. 어디서 들었다.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었다. 투기 아니다. 투자다.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던 것 아니냐. 항상 우리가 누가 봐도 좋은 땅 아니었느냐. 과천 인근이고 거기 길 하나 건너면은 서울인데 그거 누가 봐도 좋은 땅 아니냐. 그럼 네 번째겠죠. 그럼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느냐. 농협은 지금 69%까지 우리가 규정대로 대출했다는 건데 그게 규정대로면 다른 사람, 일반인, 저 같은 사람 14명이 모여서 가도 똑같이 58억 빌려줘야 문제가 없는 건데 아마 못 빌리겠죠. 제가 가면 14명 모아도. 그런 과정들이 다 석연치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입법이 뒤늦게 된다고 치죠. 지금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장경태 의원안 포함해서 3개가 나와 있는데 소급해서 적용이 어렵잖아요. 뭐 형사처벌만 소급이 불가능하고 행정법상은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법대 나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소급 적용 그 부칙을 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더 깐깐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파면 해임인데 어제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 보니까 파면 해임당한 사람이 나가서 당당하게 부동산 투기 혹은 투자 그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회사 차려서 컨설팅하고 있더라고요. 대토보상 컨설팅하면서 회장님으로 불린다는 게 현실이면 누가 나라 무서워하고 국민 무서워하고 법 무서워서 못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무서웠으면 실명으로 이런 거를 못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이 주장하는 나는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만약에 2007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 보상 기준을 앞당기는 법안이 처리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됐습니다. 물론 안 된 데는 이유가 있죠. 토지 보상 기준일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아예 저는 땅 안 팔고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테니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반대가 있었겠습니다만 1년에서 반년까지 이 텀을 두는 건 땅값 오르라고 그냥 놔두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이 장치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수사를 또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경찰이 하고 있는데 어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던 민변의 김태근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세균 총리, 이낙연 전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법조인은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쉬울 것이냐, 아니면 어려울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공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을 했으면 부패방지법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비밀이 아닌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으면 공공주택특별법상 목적의 사용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아서 몰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토지 투기를 했으면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단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중요한 건 이걸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이 법안 어쨌든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또 소급 적용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급 적용이 쉽지 않겠지만 예. 과거에 89년도에도 있었고 2005년도에도 있었고 일기, 이기, 검찰이 신도시. 예. 이런 수사를 해본 경험을 가진 검찰을 투입해서 이 형사처벌을 한 사례로 그 경험자를 투입하면 될 것인데 지금 수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경찰들이 수사청에서 또 행정직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이나 같은 공범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처벌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3기 신도시가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 본부장님 계속 3기 신도시의 이 유용성에 대해서도 자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네요. 예, 근본적인 예. 문제. 이걸 지정을 취소해 버리는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선을 분명히 그었죠. 그렇죠. 예. 근데 저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대다수가 바라는 건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집값이 안 잡힐 건데 그런데도 왜 자꾸 아파트를 대통령은 지으려고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그걸 그렇게 해야 집값이 잡힌다고 했지만 그걸 3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고 집값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작용과 부패가 성행하고 있고 이런 부패와 부작용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는 이거를 얼버무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경험 있는 검사, 검찰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예. 빠른 시간 안에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개발 정보를 직접 자기가 도면을 만들고 위치를 지정하고 그 위치에서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한 행위가 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나라라면 이거 뭐 아무리 조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조사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즉시 해야 되고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야 되고 증거 인멸을 하기 전에 예. 그것이 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미 평론가 내일 아마 정부가 네. 그동안의 합동조사 결과 아마 전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부족했고 지금 문제가 됐던 LH 직원들 뭐 가족들 네. 이런 전수조사 결과 발표하고 아마 합동조사단은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정부 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계속 병행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충족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3명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물리적으로도 좀 어려운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조사 대상자를 지금 무한히 넓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사가 살아생전에 끝나는 거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국민들은 누가 조사하든 그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불이 났으면 불 잘 끌 수 있는 사람이 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그 과정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꼭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 노래 들으시니까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11년 전 SBS 창사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최후의 툰드라에 나왔던 OST 땅의 노래라는 음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1년 넘게 지속되고 또 부동산 문제, 전세 난이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답답해 하셨는데 이번에 LH공사 또 오늘 광명시 시흥시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국민들의 성난 가슴에 기름을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어른들은 이런 말씀하셨죠. 땅 한두 마지기만 있으면 이 마지기가 요즘 그 기준으로 하면
200평, 3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식들 배 안 굴리고 살 수 있을 텐데 땅은 이렇게 우리 어른들에게는 소박한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을 벌기 위한 대상, 탐욕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죠. 이런 세태를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땅을 산 사람들을 탓해야 하는 건지, 자본주의를 탓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를 탓해야 하는 건지. 어쨌든 우리에게 땅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땅의 노래라는 음악을 선택했는데요. 땅의 노래, 땅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